11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이제 2022 카타르 월드컵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개최국은 개막전에서 지지 않는다는 기록이 깨지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정말 다양한 이변들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경향신문 사진에서 보이듯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최초로 중동에서 또 겨울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많은 이변을 예고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경기부터 새로운 기록이 나왔습니다. 역대 올림픽들 개막식과 비견될 정도로 큰 스케일로 개회식이 열렸고요. 이외에도 카타르는 약 300조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이번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이전 대회들의 개최 비용과 비교를 해보면요. 직전 러시아 월드컵이 15조, 그전 브라질 월드컵이 20조, 2002년 한일 월드컵은 9조 정도였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카타르 현지가 꽤나 덥지만 뜨거운 축제 분위기는 식을 줄 모른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A조를 시작으로 이제 차례대로 경기가 치러질 텐데요. 우리가 속한 H조 네 나라의 대표팀도 모두 지난 주말까지 카타르에 도착했습니다. 특히나 우루과이는 도착 5시간 만에 공개 훈련을 열면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신구 조화가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와 포르투갈은 카타르에 들어오기 전 마지막으로 치른 평가전에서 모두 다 승리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H조 중에서는 가장 먼저 카타르 현지에 도착해서 적응 훈련을 했는데요. 과연 H조에서 누가 웃게 될지 기대를 안고 일단 목요일부터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데요. 담배 소비량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목을 보니까 오히려 소비량이 늘었다고 써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입담배로 불리는 전통 관련의 소비는 감소하고 있지만 그 감소량보다 더 크게 신종 담배 소비가 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담배 소비량은 이렇게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담배 소비량이 최근 2년 연속 증가해 왔고요. 또 올 상반기 판매량이 지난 2년 동안보다 더 컸던 걸로 봤을 때 올해 역시도 전체 담배 소비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관련형 전자담배의 판매량이 폭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3년 동안 판매량이 33% 증가하면서 이제는 전체에서 점유율이 14%까지 올라온 모습이었습니다. 담배업체들은 전자담배가 덜 해롭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전자담배 역시도 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 또 건강에 덜 해롭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종 담배 판매의 증가세에는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이유도 있겠지만요. 업체들이 더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보고 있는데 법적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에 2% 규정되면서 이러한 전자담배 등은 관련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한 예를 들자면 전자담배 기기 외부에는 흡연 경고 사진이나 문구를 넣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는 사이에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늘어나는 것이 확인되면서 우려의 시선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제목을 보니까 이제 3년 뒤에 서울 쓰레기가 갈 곳이 없다라는 내용의 이제 제목인데요. 쓰레기 관련해서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8월이었죠. 마포구에 추가로 소각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매일 1,000톤 정도를 소각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포구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05년부터 이미 750톤 규모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큰 희생을 강요하는 건 지역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포구 인근에 있는 경기 고양시와 은평구 주민들도 함께 나서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입장은 아직까지도 강경한 상황인데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결정된 결과이고 더 이상 소각장 설립을 늦출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연간 100억 원가량의 주민기금을 조성하겠다고도 약속했는데요. 한 전문가는 기존 소각장 운영에 따른 주민기금도 혜택을 체감하는 주민이 거의 없다면서 주민들에게 직접 보상하는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기존 소각장이 있는 곳들에 대한 주민 건강조사 결과 소각장이 주민들 건강에 끼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마포의 소각장이 새로 지어지게 되면 매일 1,750톤 규모가 될 텐데 이를 반영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면서 과학적인 데이터로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함께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주식 그리고 코인 어느 하나 안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 이런 시기일수록 조금 사기를 좀 더 조심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최근에 신종 전세 사기로 보이는 사건이 나타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피해자 A씨는 지난 7월 전세 2,180만 원으로 한 오피스텔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 예비군 일정 문의차 병무청에 연락을 해보니까 자신의 주소지가 충북 제천시의 한 암자로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B씨가 해당 오피스텔을 사들인 뒤에 전입신고를 본인이 직접 했고요. 이를 담보로 거액을 차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자인 A씨의 주소지를 몰래 옮긴 건 충북 제천시 암자 가구주 C씨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세입자의 서류와 도장 등을 위조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현재 B씨와 C씨가 공모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 중입니다. 또 해당 암자에는 A씨 말고도 4명이 역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던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들을 포함해서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경찰은 현재 수사 중입니다. 한편 당사자 몰래 대리인 자격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걸러내지 못한 동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해당 면사무소 관계자는 전입자의 도장이 찍혀 있어서 동의한 걸로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제 전세 금액이 2억 1,800만 원입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좀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지금 위쪽에 보면 대입 논술 시험을 치르는 우리 수험생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수능을 마치고 이제 어떻게 대학을 갈지 전략을 세우는 시기 같은데요. 기사 어떻게 다루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목을 먼저 보시면요. 대기업보다 의치 한약수, 대입 변수된 직장인 수험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나오는 의치 한약수는 의대, 치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를 일컫는 말인데요. 최근 직장을 다니다가 미래에 대한 고민이 생겨서 전문직이 되고자 수능을 다시 치르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실제 올해 N수생 비율이 31.1%로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고요. 또 입시업계 관계자도 3수생 이상이 3분의 1 정도는 되는 것 같다면서 그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대학 입학자 중에서 26세 이상 성인이 8,400여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2016년 3,300여 명에 비해서 2.5배나 늘어난 모습이었고요. 또 이를 의학 계열로만 보자면 작년에 26세 이상 성인이 582명이었다고 합니다. 2017년 130명에 비해서 무려 4.5배나 증가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일부 직장인 수험생 사이에서는 수능은 일종의 의대 고시다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올해 대입 전략 짜기가 평소보다 더 까다로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크게 사진이 실려 있는데요. 왠지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바닥이 좀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은 전남 화순군 이서면에 있는 동복댐입니다. 네. 광주광역시 주민 143만 명 중 86만 명의 마실 물을 공급하는 식수 전용 댐인데요. 물이 차 있어야 할 이곳이 현재 지금 보시는 모습처럼 일부 바닥이 드러나 있습니다. 가뭄 때문인데요. 작년 11월 저수율이 70.9%였던 반면 현재는 31.5%로 절반에 불과하고요. 전체적인 물 높이는 작년에 비해서 10m쯤 낮아졌다고 합니다. 광주 시민들에게 물을 제공하는 또 다른 상수원인 전남 순천 주안댐도 현재 저수율이 31.4%로 11월 기준 역대 최저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충분한 비가 오지 않으면 내년 3월쯤 물이 고갈된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2월쯤에는 31년 만에 제한급수를 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식순환을 겪는 곳이 생기고 있고요. 또 철강업체 등이 입주한 전남 여수산단과 더 광양산단에서는 공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밭작물 피해도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배추나 무, 마늘, 양파 등이 제대로 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절수를 유도하고 있는데 모아서 빨래하기, 샤워 시간 줄이기, 양변기 수조에 물병 넣기 등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아껴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부 지역은 40년 만에 닥친 최악의 가뭄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는 것 외에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기후제를 열고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